음... 22번까지 79페이지까지 했었나? 그래가지고 서진이가 로그 방정식 전까지 그렇게 기억하는구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 안 해가지고 이거 전까지 보려고 했던 거죠. 진짜 뭐 계속 남아있네 조금씩. 그러면은 한 10분 해가지고 쌤이랑 로그 방부등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개념만 잘 알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자,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건데 로그가 붙어있는 방부등식은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조건? 진수 조건. 그래, 진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내고 쓰는 거지. 로그 A의 fx. 이거 안 됐나? 왜 한 거 같지? 로그 A의 gx 이렇게 있어 식이. 밑이 같아. 그럼 둘이 같아지려면 방정식이야말로 해구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x 찾으려고 하면은 fx랑 누구랑 같아지는 걸 보여주면 돼. 그치? 이렇게 같아진 x를 보여주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해를 구했는데 그걸 넣었더니 fx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거 만족하면서 fx는 0보다 크다, gx는 0보다 크다를 또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요것이 무슨 조건이에요? 진수 조건이에요. 그죠? 자 이제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이런 경우 로그 a의 fx 로그 b의 fx. 자 요건 어떻게 풉니다.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아라. 방정식. 얘를 만족하는 x를 찾아라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a랑 뭐랑 같거나 맞아 b랑 같거나. 이게 끝이 아니야. 또 한 개 조건 더 있어. 재원이 하는 것 같아. fx가 맞아 0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여긴 0이 못 들어가. 그러면 fx가 뭐 될 때? 맞아 1 될 때. 1이 되도록 하는 x 찾아가면 되겠지. 이것도 진수 조건 맞아. 꼭 확인해서 꼭 확인해서 0보다 커야 된다. 근데는 0이니까. 맞아. 그래서 1 되면 여기 생각해보면 fx가 이 자리가 1이 되면 로그 3의 1이나 로그 5의 1이나 서로 같아 달라. 똑같잖아. 0 되니까. 밑이 달라도 진수가 1이면 같으니까. 자, 이 반복되는 구조들이 있어요. 되게 많이 해가지고 생각 이렇게 적을게. 뭔 말인지 알지? 똑같은 모양 뭐 제곱이고 아니 이런 형태들 반복된 형태들 뭐해서 풀어요? 지환해서 풀고요. 반복되는 꼴 중에서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A의 로그 B의 fx가 gx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형태들은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반복이 아니라 이제 구조가 위에 x에 관한 위에 x에 관한 식이 있는 거야. 바꿔서? 아니야.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거야. 양변에 밑이 얼마인 로그를 씌운다? 양면에 밑이 b인 로그를 씌워서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b의 gx 양면에 밑이 b인 로그를 씌워서 fx가 내려오게 해서 문제를 풀어요. 이것도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 문제 보자. 방정식 문제는 크게 이렇게 요런 형태. 뭐 5번째로 이것도 있을 수 있어. 그 있잖아. a 로그 b의 c가 c 로그 b a 이거 이용해서 푸는 거. 이거 이용해서 바꾸는 형태가 있고. 여기는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17번? 80페이지 17번. 자, 그냥 쌤 적을게. 안 되면 얘기해. 안 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적는 거야. 이게 형태로 치면 반복되는 형태들이지. 맞나요?
치원을 꼭 해야 하냐 했을 때 선생님은 이제 뭐꼭 치원할 필요는 없다. 뭐 보이면 굳이 치원할 필요가 있나. 여기 4, 1, 여기 마이너스 1, 로그 3에 x가 4 또는 1이 되면 되는 거. 만족하는 x는 3의 4제곱인 81이랑 3의 마이너스 1제곱인 3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돼. 혹시 여기서 안 되는 거 없지? 자, 근데 18번 한번 도전해 볼래? 18번도 치환을 이용해서 고민을 해야 해. 또 치환이 아니었어. 치환 어떻게 치환 안 해서 푼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거 빨리 끝내고 삼각함수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 바로 확인할게. 로그 3의 y분의 얼마? x 있지? 그 다음 로그 3의 뭐 빼기 로그 3의 y에 대한 제곱이 있어. 이거 해 찾으래. 조건이 한 개 더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요? 40이에요. 근데 잘 보니까 여기서 얘가 요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거잖아, 이거. 똑같은 거 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전체를 이 전체 x라고 보면 x가 x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x제곱이 x랑 같다고 하면 x가 될 수 있는 게 1 또는 0인가요? 로그 3에 y분의 스몰 x가 1 또는 0 x가 1 또는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y분의 x가 뭐이거나 1이거나 y분의 x가 뭐 돼야 되네? 아니지. y분의 x가 3의 1제곱이거나 3의 0제곱이 돼야 되겠네. 근데 x랑 y가 서로 같대? 서로 다르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 문제에. 그래서 이거 안 돼. 이거 x와 y 같아지거든. x는 y 몇 배다라는 사실이 나와. x는 3y 이렇게 나오지. y 대신에 x 대신에 3y 집어넣으면 9y 제곱 더하기 y 제곱 10y 제곱이 40인 거니까 y 제곱이 4가 나오게 되고 y는 뿔마 2가 나오게 돼. 근데 y가 음수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보면 진수 조건에 의해서 y는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y는 2만 나와야 되네. 그럼 x는 얼마 돼야 되겠다? 6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다. x가 1또는 0이랑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넘어갈게요. 자, 19번. 근을 구하지 않고 해결하는 로그 방정식. 이번에는 해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자, 쌤이 오늘은 질문을 거의 여기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으면 진도 너무 늘어져서 빨리 할게요. 로그 3의 x. 다시 말하지만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도표상으로. 근데 아직 로그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곱을 찾아라. 여기서 그는 x를 알파 베타라고 둬. 여기서부터 시작해. 적어. 알파 베타 적고 치환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0. 있잖아. 이게 천천히 세워라 외워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런 단계도 아니야. 빨리빨리 쳐줘야 돼. 너네 언제 어려운 거 풀 거야? 안 그래요? 그죠? 로그 3에 알파 로그 3에 베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남들 두세 배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이는데 봐봐 지금 수업만 하니까 수투 까먹을까봐 수투도 더 공부하고 있는데 해야 될 것도 안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자,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 이게 뭐야? 두근의 합이. 두근의 합은 얼마 나와야 돼요? 3. 이게 극각에서 두근의 합이 3이야.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3이네. 알파 베타는 뭐 넣으면 너 3의 세제곱이 27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지금 이제 뭐냐면 로그에 관한 방정식의 두근을 두라고 직접적으로 두고 이게 치환이 되었을 때 근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하라. 지수처럼. 지수에서 했던 것처럼. 자, 그 다음 2번도 2번에 보면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 2번에 로그 몇 x 로그 5x 로그 2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3은 0. 자, 누구를 치환해야 돼? 한번 얘기해볼까? 누구 치환해야 돼?
당연히 로그 x겠지. 로그 x를 치환하는데 이거 그대로 놔둘 거야? 얘 로그 5x인가? 로그 5 더하기 로그 x.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로그 x잖아. 중간 단계 더 적어줄게. 이거 2개 곱하고 로그 x 제곱이고 요게 로그 x 앞에 개수야. 그다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누구? 로그 x 앞에 개수. 로그 5 더하기 로그 5 더하기 로그 2가 뭐와 같았다? 로그 5 더하기 로그 2는 1. 1이니까 이거는 안 적어도 되겠다. 1은 1이네.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x 마이너스 3은 0인데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두자. 치환을 하면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까? t는 로그 맞아요. 로그 알파 맞아. 로그 베타. 로그 알파 로그 베타가 돼야 돼. 요거 두 개야. 근데 문제에서 곱을 물어보고 있나? 알파 베타 곱한 거?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야 되겠어? 아니면 이거 두 개 곱해야 되겠어? 더해야 되겠지. 합해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랑이 이 녀석들의 합이 이거 합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알파 베타의 곱은 알파 베타의 곱은 10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될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20번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20번. 파이팅. 20번 너네가 한번 해봐. 우리 그래도 로그 좀 길게 했는데 요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얘가 밑이 얘네들은 지금 밑이 얼마짜리들이야? 10짜리들이지. 근데 얘는 알파 베타잖아. 이 상태를 못 구하니까 뭘 해줘야 해? 밑 뭐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이거 찢어서 어떻게? 로그 알파분의 로그 베타 로그 베타분의 로그 알파 이렇게 가면 될까? 그럼 우리 암산 한번 해볼까? 암산 가능할 것 같은데 통분하면 분모는 뭐예요? 두근의? 두근의 호 마이너스 2 두근 곱한 거 알파 베타 로그 알파 로그 베타 요거 로그 베타의 제곱에서 로그 알파의 제곱을 뺀 걸로 나오는 더한 걸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두근의 합에서 그냥 할까? 요거랑 두 개를 더한 것에서 이걸 제곱하고 마이너스 2 로그 알파랑 뭐 해주면 돼. 이렇게 하면 이게 분자에 올 것 같아.
통분하면 되잖아. 두 개 곱한 거, 그치? 하자. 그럼 여기 뭐 할까? 4, 4, 16에 더하기 얼마? 4? 26 마이너스 얼마? 지금 재원이랑 서영이랑 서진이랑 아니 여진 이제 시작이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숙제를 좀 더 해보려고 또 애쓰고 숙제 더 해와요. 우진이랑 예담이 숙제 더 하셔야 돼요. 우진이 이번 숙제 다 해왔어 안 했어요? 응? 해왔어? 조금 해봤어. 조금? 얼만데? 조금 얼마야? 또 해보려고 했니? 알았어. 살릴 때도 한 걸음부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 누가 해주겠어 뭐 나의 한일을 내가 해나가야 되는 거지. 자 가자고 21번 가자고. 이게 아까 그 얘기야. 쌤이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여기 4번 있잖아. 4번 이게 21번 거야. 아 요거를 x라고 둘 걸 그랬다. 그래 안 헷갈리지. 아 그러네. 이렇게 뒀어야 되는구나. 그래 안 헷갈리는 우리들이. 로그 3의 x는 x 6분의 27 이렇게 있잖아. 양변에 뭐 밑이 얼마인 로그를 씌워요? 밑이 얼마인 로그를 빡 씌워야 돼. 똑같은 밑. 밑이 3의 로그를 씌워.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거 요 위에 있는 얘를 내리자. 이렇게 내리면 로그 3의 x가 앞에 왔는데 또 로그 3의 x가 있어. 안 헷갈려? 괜찮아? 이렇게 해서 제곱할까? 그럼 여기는 뭐 빼기 뭐? 3 빼기? 2 로그 3 맞아 이렇게 되네. 잘했다. t제곱에 바로 가자.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하면 0. 만족하는 t가 뭐만 있게? 이렇게? 로그 3의 x가 이거 또는 이거 되겠네. x는 27분의 1이랑 3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치? 어렵나요? 안 어렵죠? 저 5번이 이 형태예요. 바꿔서 쓰는 형태. 아니 22번이 5 로그 x x 로그 5 13에 5 로그 x 더하기 x 로그 이거랑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같은 거야. 그래서 5 로그 x 얘가 5 로그 x야. 5 로그 x 똑같은 거 제곱. 요것도 둘이 같은 거니까 26 2로 묶어놔서 5 곱하기 5 로그 x 더하기 25는 0이다. 요것도 이렇게 줄까? 5 로그 x가 인수분해 건너뛰어 바로 한다. 여기 지금 뭐 나와야 되냐면 25 하나랑 1 하나 나와야 돼. 괜찮지? 그럼 25는 5의 제곱이고 1은 뭐니까? 5의 0제곱인 거니까 이 지수인 로그 x가 요거 또는 요거 돼야 되는 거 맞지? 로그 x가 2 또는 0이 돼야 된다. 아니 뭐 별거 아니네요. x는 뭐예요? 10의 제곱이랑 10의 1제곱 이렇게 갈 수 있죠. 히터 좀 줄일게 이제. 공기 좀 따뜻해졌으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110? 100 아니지? 헤헤, 이거 누가 이랬노? 요거죠? 101.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부등식으로 바로 갈게요.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얘는 이제 뭐에 따라 달라져. 지수 로그 부등식에서 부등식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어떤 상태를 보자면 미치의 상태겠지. 미치 1보다 크냐 작으냐가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예쁘게 잘 안 나오는데요. 미치 상태가 제일 중요해. 미치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아예 이렇게 생기식이 나왔어. fx가 이렇게 된대. 로그 a의 gx래. 그럼 얘는 문제 풀려면은 a가 1보다 크면은 미치의 부등호 방향, 지승 부등호 방향 똑같은 거 알죠? 이렇게 가야 되고요. a가 뭐와 뭐 사이면은 0과 1 사이면은 전체의 부등호 방향이 감소함수니까 반대로 fx, gx가 그치? 더 큰 값을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더 작아져요. 감소함수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치환이랑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 뭐 추가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로그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위치에 1보다 크냐, 작냐,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누가 한 얘기야? 아리스토텔레스. 와, 셰익스피어. 어디에 나오는 거야? 4대 비극에 있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라는 4대 비극에 나와요. 아버지 죽이고 나서 자기가 죽을 것인지 말 것인지 막 고민하는. 자, 미치 1보다 크냐 작냐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 더 중요한 거 뭐 있다 그랬어요. 이 앞에 뭐 붙어 있어요? 무슨 부등식? 로그니까 무슨 조건도 확인해야 됩니다. 로그가 붙으면 진수가 0보다 크다도 같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가볼게. 23번. 야, 이거 좀만 더 하면 된다. 23번. 안 어렵지? 이 말했잖아. 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소원 진짜 많이 까먹은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이 반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모르면서도 질문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너무 어려운 기출 문제를 풀고 있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래에 집을 지어서 되겠어요? 자, 요거 여기다 갈게. 요거 여기다 올리면은 2x-1의 루트인 거니까 2분의 1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이 붙어있는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뭐 내가 봤을 때 너가 이거 계산 못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빨리 적어볼게. 요거랑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한 거야.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대. 로그끼리 더하기인 건데 쌤이 이거 2배 해도 될까? 나 2배 다 할게. 2배 하면 좀 계산 예쁠 것 같아서 여기 2배를 했어. 2배 한 이유는 대충 뭐 없애기 위해서? 루트 없애기 위해서. 그 루트 없애니까 로그하고 5의 x 플러스 1이 됐는데 그러면서 얘랑 더하게 된다면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2를 10의 제곱이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 좀 어려우면 선생님 이제 옛날에 어떻게 헷갈릴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옆에 로그 10의 10이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로그 10의 10이 얼마인 거니까 1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올리면 이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제곱이 되고 여기 지워지겠지, 그지? 아 그럼 이게 100이다 이렇게 받고. 자 그러면 요런 가능하지? 바로 갈 수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10의 제곱 이거 뭐 잘할 것 같은데? 그지? 여기서 넘어가는 거. 아니 나는 어릴 때 말이야. 내가 어릴 때 이 부도가 그대로 맞지? 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얼마? 20,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 싹 가는 요게 1, 2에 얼마? 3, 7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다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자 로그 의심해야 돼. 뭐 의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끝까지 만들었는데 이거 해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자 x 누구보다 커야 돼? 2분의 1보다 맞아요. 2분의 1보다 커야 합니다.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정수에 들어가는 거 찾으라 했으니까 1, 2, 3 해주면 되겠지. 그죠? 자 24번도 문제 잠깐 봐봐. 있잖아 뒤에 있는 문제는 생략할게.
24번까지만 해놓자. 24번까지만 해도 충분해. 너네 나머지 문제는 너네가 당뇨에서 풀 수 있어. 나 너의 지혜를 믿는다. 진짜야? 뭐 뒤에 거야 뭐 1학년 때 다 했던 그런 주제들이니까 우리 여기까지 제대로 해놓고 넘어가자. 정수익수의 기수를 보여라. 한 명씩 같이 해봐야지. 로그 질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할까? 요거부터 할까? 야 이게 지금 로그가 있잖아. 그냥 같이 하자. 여기 있는 0이 제일 바깥의 로그 입장에서 보면 밑이 2분의 1짜리 로그거든. 이 0을 어떻게 보냐면 잘 봐봐. 0은 로그 2분의 1에 뭐랑 같아? 1과 같아. 그치? 그러면 진수를 표시해보면 이 1이 진수고 얘네가 진수지. 밑이 얼마짜리 함수에? 밑이 2분의 1짜리 로그에 밑이 2분의 1짜리면 진수의 부등호 방향과 전체의 부등호 방향이 똑같아야 달라야 돼요? 바뀌어야 돼. 진수의 부등호 방향이 이 전체 로그식의 부등호 방향과 반대여야 돼. 아 마이너스 그거 응? 마이너스? 아니 저 2분의 0과 1 사이니까. 뭐 오진아 괜찮아 얘기해봐. 뭐? 그러니까 이유가 응?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주면 마이너스를 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씨 뽑아버렸다.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이어서 그런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가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2분의 1을 저렇게 빼주면 무슨 말인지 좀 해석 좀 해줄래? 2분의 1을 빼주면은 마이너스로 이어서 마이너스 곱해갖고 부동을 왜 거기서 왜 돌아가? 위치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잖아. 그러니까 굳이 마이너스를 꺼낼 필요가 있나? 정의역이 클수록 어떻게 내려가? 클수록 결과가 더 작은 거지. 그럼 얘가 결과가 작다는 거는 이 정의역이 더 컸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마이너스 굳이 안 꺼내도 돼. 그거는 이제 뭐 A가 B를 이해하기 위해서 A에서 C로 갔다 B로 가는 거거든. 바로 넘어갈 수 있으면 바로 넘어가세요. 자, 1은 뭐랑 같아요? 밑이 4인 로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로그 4에 4 되는 거지. 자, 근데 다시 진수 한번 표시해보자. 얘가 진수고 얘가 진수야. 이번에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의 부등호 방향이 전체의 부등호 방향과 똑같다. 이렇게 갈 수 있고 좀 더 빨리 가볼까? 그럼 4는 뭐니까? 로그 3에? 맞아. 4가 로그 3에 81이지. 그럼 x는 누구보다 작다? 맞아. 그렇게 단계별로 가면 돼. 상수를 위치 같은 로그로 바꿔서 보면 돼. 근데 답이 이게 아니야. 우리 지금 뭐 확인 안 했어. 잘하고 있네.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진수로서 얘는 0보다 커야 되거든. 선생님 진수 조건 적어볼게. 진수 조건. 로그 4에 로그 3에 x가 있다. 얘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좀 빨리 가볼까? 0은 로그 4에 얼마니까? 1이지. 0은 로그 4에 1이지. 그러면은 로그 3의 x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은 로그 3에 뭐랑 같아요? 3이랑 같지? x 누구보다 커야 돼요? 3보다 커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쟤만 진수는 아니잖아. 누구도 진수야? 사실 이것도 진수야. 밑이 4인 로그 입장에서 진수거든. 로그 3의 x가 또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나오면 x 누구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또 진수가 한 개 더 있어. 여기 또 진수야. 밑이 3의 로그 입장에서 쟤도 진수거든. x 누구보다 더 커야 돼? 0보다 더 커야 돼. 근데 어차피 이 진수 조건과 이 진수 조건과 이 진수 조건 세 개 합쳐봤자 x 누구보다 크다고 나오니까 3보다 크다고 나오니까 여기서는 3보다 크고 81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마이너스. 그죠? 근데 선생님 이제 뭐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오! 이제 설명하죠! 85페이지 가보죠.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삼각함수 옛날에 처음 배웠을 때 했던 용어부터 그냥 좀 정리하면서 가볼게. 자, 수능에서 삼각함수는 그래프 활용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삼각함수 그 자체 사인 코사인 법칙, 그 넓이 구하거나 코사인 구하고 사인 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꼭 나오지. 작년에도 나왔고 그 유형이 아무리 연습해도 이제 도형이 약한 친구들은 거기가 많이 삐꾸 가나. 그러니까 그 문제를 틀림으로 해서 다른 문제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삼각함수 활용 그래프 사인 코사인 법칙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하지.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온다? 이제 중필한 문제가 나온다. 이거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럼 그 앞에는 안 나오냐? 나오죠. 삼각함수 정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정의 문제 안 나오고 대신 무슨 문제 나와요?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와요. 그래프 해석 문제. 그래프 해석은 뭐냐? 주기성이랑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읽어낼 수 있느냐.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로 뭐 해야 되냐면 그 직선의 방정식, 선대칭성, 도형이 갖는 성질, 원의 성질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건 원의 성질이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프가 갖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또 읽어내야 되고. 그래프에서 근데 삼각함수는 주기성이나 대칭성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주제들이야. 그럼 정의는 왜 배우냐? 정의와 성질은 자, 이게 제일 처음에 하는 거지. 정의와 성질은 얘네들을 푸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배우겠죠. 자, 그럼 1번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이 선이 무슨 선이게요? 이 이름이 시초선이에요. 시초선이고 요런 선은 하나 얘네 이름이 뭐게요? 동경입니다. 아주 제일 처음 거부터 하면 돼. 시초선은 움직이지 않는 선이야. 가만히 있어. 픽스돼 있어. 근데 동경은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 시계바늘처럼. 그러면 각을 읽어줄 때 이쪽 방향으로 각을 읽어주면 얘는 무슨 방향에 가? 양의 방향에 각이 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각을 읽어주면 얘는 무슨 방향에 각이 되겠어? 음의 방향에 각이 되겠지. 양의 방향의 각으로 대충 이게 몇 도 정도 돼 보여? 이 동경이 선이거든. 동경은 반직선이야. 반직선인데, 자, 쓰면 처음에 이제 각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시초선 고정된 시초선에서 동경이 이만큼 돌아갔을 때 지금 요 양의 방향의 크기가 선생님 눈에는 한 45도 정도로 돼 보이거든. 45도라고 치자. 근데 재원이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선생님, 이 거꾸로 읽으면은 마이너스 315도 아닐까요? 맞죠? 그죠? 거꾸로 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읽은 거니까 다 돌면 마이너스 360도일 거지. 그 다음 우진이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바퀴 더 돌고 이렇게 돈 거는 아닐까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360 더하기 45도니까 405도가 되겠지. 이거 말고도 그 진생이가 두 바퀴도 더 돌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동경 하나가 나타내는 각이 하나가 아니구나. 굉장히 많구나. 그럼 동경이 나타내는 각들을 이걸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게 일반 각이 돼. 지금 주어진 동경이 여기를 O라고 할게 쌤이. OP라고 할 때 동경 OP가 동경은 반직선이니까 이렇게 적어야 돼. 동경 OP의 일반각이라고 적을게. 동경 OP의 일반각이 뭐가 될까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360도로 몇 도 돌렸는지는 모르겠어. 이건 정수야. 하지만 우리 눈에 몇 도로 보인다? 45도로 보인다. 여기에 오는 각이 일반적으로 그냥 그 0도부터 몇 도 사이, 306도 사이에 있는 각을 여기다가 주로 적는데 이때 이 n은 뭐다? n은 정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 다음과 같다. 동경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넣으면 45도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요거고 1 넣으면 요거고 그지? 다양한 형태의 이 선이 나타내는 각들을 다 표현해 줄 수 있겠지. 그러면 세타가 이런 문제 배웠잖아. 3, 4분면의 각일 때 예를 들어서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4분면의 각인가?
요런 거 본 적 있지?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라는 얘기는 자 3, 4분면 어디지? 이렇게 봤죠? 얼싸타? 뭐 이런 거 본 적 있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바늘이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그 쌤이 요 뒤에 나타내는 요 각을 이제 가시각 딱 눈에 봤을 때 보이는 각이라고 해서 가시각이라고 부르는데 가시 비주얼 가시각이라고 하는데 가시각이 몇 도와 몇 도 사이에 들어가요? 80이랑 270. 그렇지 180이랑 270도 사이 들어가지. 근데 360도로 몇 바퀴 돌렸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러면 이 세타가 지금 뭐와 뭐 사이냐면 360도로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가시각이 180도보다는 크고 가시각이 누구보다는 270도보다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눠줘요?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근데 이게 n이 정수니까 n에다 0부터 집어넣으면은 처음에 몇 도 몇 도 써? 3가 60가 50가 3분의 세타 어디 있고? 자 레이더 띠디디디디디디디디 여기 60도를 가리킨다 60도 90도 그 요 사이 동경이 바늘 이렇게 있겠네. 그 영역으로 치면 여기 영역이 있네. 그 다음 120 더해주면 되죠. 1 나오면은 180과 얼마 사이? 210 사이. 자 여기 180축이죠? 180축 210은 또 여기죠. 그럼 여기 동경이 있겠네. 3분의 세타가. 그 다음에 120 더해주면 얼마예요? 300과 300 30 되겠지. 그럼 여기가 270인 거니까 300이면 여기고 330이면 여기겠네. 이제 300과 330. 그래서 여기서 여기 동경이 여기 향하겠지. 그럼 몇 쌍이면은 빼곤 다 있는 거야. 1 들어갔고 2 안 들어가고 3, 4. 그래서 1, 2, 1, 3, 4, 4분면에 향하고 있다. 이런 동경 해석하는 거. 두 번째는 두 동경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 자, 쉽게 몇 개만 보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바늘 하나가 얘를 향하고 이쪽이 향해. 지금 동경이 서로 어떤 관계야?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 동경이 서로 반대면 이렇게 적어줄까요? 두 동경이 1번. 여기가 오겠지.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세타 1이라고 하고 OQ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세타 2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보자.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가시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가시각이 뭐라 그랬었어요? 다시 그려줄게. 자, 여기서부터 하자. 동경이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을 향하는 거야. 여기는 O, 여기는 P, 여기는 O, 여기는 Q. Q. 그럼 여기가 알파면은 이 전체는 몇 도가 되네? 알파 플러스? 그래. 아이고 아는 사람이 서진이밖에 사용해야겠나? 아, 잘했어. 자, 이거 180도지? 이렇게 되고, 그럼 180 플러스 몇 도? 잘 봐. OP 세타 1 세타 1을 표현해주면 세타 1이 얘 거 OP 거 눈에 딱 보이는 각이 몇 대? 180도지. 근데 360도로 몇 바퀴 돌렸는지 알아 몰라? 몰라. 360도로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정선이가 N1 이렇게 줄게. 우리 눈에 몇 도로 보인다? 알파도로 보인다. 세타 2는 누구 거? OQ 거. 색깔 한번 가볼까? OQ면 요거잖아요. 요 동경이잖아요 지금 요거. 그러면 얘가 OQ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야 되겠지? 가시가기. 근데 몇 바퀴 돌고 저기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360도로 몇 바퀴 돌렸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아 이거 색깔을 이렇게. 세타 2라고요? 세타 2. 근데 우리 눈에 몇 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알파가 몇 도인지 지금 현재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알파 몇 도인지 몰라. 정확한 알파는 몰라. 그냥 같은 게 보이는 거지. 여기 똑같겠구나. 알파 180도 차이가 나겠구나.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 수학은 모르는 걸 좀 이제 끌고 다니고 싫어하거든. 모르는 걸 없애고 싶어 해. 두 개 빼버리는 거야. 그럼 확실한 상태가 되잖아. 아, 차이는 180도다. 세타 2에서 세타 1을 빼게 되면 360도로 몇 바퀴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 그들의 차이는 몇 도로 보인다? 180도로 보인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 뭐 책이 있나? 문제를 좀 까볼까? 동경이 서로 반대고 일치한다. 여기 3번 있잖아. 3번. 3번 한번 해볼게. 92페이지 있어요. 92페이지 3번에 보면 지금 7세타라고 하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과 이것의 동경, 그러니까 얘를 나타내는 바늘과 세타가 나타내는 바늘이 자 2번부터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3-2번 본대. 3-2번 서로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에 있는 이런 상태잖아.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 아니야. 아 얘가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고 얘가 몇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라면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각의 크기를 알파로 봤을 때 요만큼이 180 더하기 알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호도법이 아닌 60분법이니까 선생님 동그라미 다 잡을 거고. 자 그럼 7세타부터 표현해보면 7세타는 어떻게 돼야 돼? 아 내가 360도 몇 바퀴 돌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입니다? 180도 더하기 알파입니다. 자 세타는 얘가 두 바퀴인지 한 바퀴인지 모르는 것처럼 얘도 똑같을 필요가 없어. 그치? N1, N2 다를 수 있잖아. 정수인 건 확실한데 모르니까 N1, N2 이렇게 둔 거야. 근데 얘는 몇 도가 돼야 돼? 우리 눈에 몇 도로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알파도라는 거죠. 그 이들 둘을 알파는 모르니까 빼기로 해요. 슝 빼면 알파가 지워져. 알파가 없어지도록. 만약에 얘가 뿔마가 되잖아? 그럼 더 해야 돼. 그렇지?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알파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6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정수거든. 정수끼리 빼도 정수일 테니까 이거를 쌤이 N1 빼기 N2를 그냥 N으로 본 거야. 어차피 정수에서 정수 빼면 정수다 이런 의미인 거지. 이게 18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죠 이거요. 세타 2 빼기 세타 1이 요거겠죠. 이제 다 나와요. 세타는 6으로 나눠주면 60도 더하기 30도 하니까 n에다가 0을 넣어서 세타를 하나씩 찾아갈게. 근데 문제 보면 세타가 범위가 나와 있을 거야. 180도보다 작단가? 아 맞네. 그럼 선생님이 n에다 0 넣으면 몇 도? 30도. 1 넣으면 자 이게 90도씩 커지면 돼. 60도씩 커지면 되겠네. 야 우리 문제 바꿀까? 180도로 줄이자. 0보다 큰 세타를 180도보다 작다 이렇게 줄이자. 그럼 여기다 60도 더하면 얼마예요? 뭐 60도 하면 150도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아니 다 찾아도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1번은 급에 서로 뭐한대? 1번은 둘이 일치하잖아. 일치하는 게 오히려 더 풀기가 좋지. 여기서 하는 셈 일치하는 나무 해볼게. 동경이 서로 일치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치가 그림이 이런 상태야. 여기가 예쁘게 그리자. 짠. 이제는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O고 P잖아. 여기가 O고 여기를 Q 이렇게 본 거거든. 그럼 둘이 가시각이 똑같지 않냐? OP나 OQ의 가시각이 둘 다 알파겠지. 세타 1이 360의 배수 더하기 알파인 것처럼 세타 2도 어떻게 되는 거다? 360의 배수 더하기 알파인 거야. 일치하니까. 알파 지워지려면 두 개 또 빼야 되고 세타 1 빼기 세타 2가 360의 몇 도? 배수 이런 꼴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1번 바로 할게 셈에 두 개를 빼 6세타가 어떻게 돼야 돼? 알파 빼기 알파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60에 배수가 돼야 되네. 그럼 세타는 뭐다? 60에 배수 세타는 60도랑 120도 이렇게 두 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왜? 우진아? 아 이게 돼요. 이해가 돼서? 재밌는 친구한테. 다음 4번 볼까? 4번은 3세타가 나타내는 바늘이랑 5세타가 나타내는 바늘이 서로 무슨 축의 대칭관계? X축의 대칭관계지. 그럼 바로 그대로 해봐. 자, 나 지금 바로 밑에 문제를 풀 건데 얘가 몇 세타랑 5세타를 여기다 둘게. 여기 동경이 5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래. 그 다음 이 동경이 3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래. 그 둘이 X축 대칭관계인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 그러면 쌤은 여기서 양의 방향으로 각을 읽어서 이 가시각을 알파도라고 둬볼게. 그러면 3세타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표현해보자. 3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을 표현해보자. 자, 3세타가 사실 뭐란 뜻일까요? 내가 360도로 몇 바퀴 돌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알파도로 보여. 그치? 근데 5세타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원래 여기서 이렇게 읽어주면 360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 조금 귀찮아? 뭐 약간 너무 커. 이제 숫자는 뭐 다 적기가. 근데 음의 방향의 각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했었지. 거꾸로 읽어주면 이 바늘은 10초선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가 있는 위치인 거지. 가 있는 각인 거지. 5세타를 한번 나타내보자. 5세타는 360도로 몇 바퀴 돌렸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눈에는 마이너스 알파도로 보인다는 거야. 그거 두 개를 이렇게 뭐 해줘요? 뿔만면 빼야 돼, 더해야 돼? 맞아.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더해줘야 돼. 그럼 8세타가 뭐가 되었다? 360을 배수가 되었습니다. 세타는 45도의 배수거든요. 그거 이제 뭐 180도보다 작은 거 찾아오면 되네요. 45도 얼마? 90도 135도. 그 책이 약간 호도법을 이제 우리는 각도보다는 사실 이제 뭐 더 많이 써야 돼? 호도법 많이 써야 되지. 요 호도법으로 선생님 잠깐 바꿔서 얘기를 하면 호도법이어도 똑같아. 호도법은 2파이 n1 더하기 알파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5세타 호도법이니까 2파이 n2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 호도법으로 보면 알파가 알파도랑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A 얘를 호도법으로 A가 된대.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둘게. 그럼 두 개 또 더해주면 8세타가 얼마입니다? 2파이 n입니다. 그럼 세타는 얼마입니다? 4파이엔 아니에요. 응? 4파이 아니에요. n1 더하기 n2를 n으로 아 바꿔요. 어쨌든 그죠? 360이니까. 응.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거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보면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몇 파이? 3파이까지가 올 수 있다. 호도법도 좀 까먹었지? 파이가 180이라는 거니까. 그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거지. 파이는 뭐 180도요. 정의에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했어? 그 동경 해석하는 건 잠깐 했어. 이제 두 번째는 호도법 한번 봐볼게. 호도법이 호의 길이 요게 호의 길이잖아. 호도법이 호의 길이로 각을 재는 방법이야. 자, 호도법은 뭐다? 호의 길이로 각을 재는 방법 이렇게 봅니다. 호의 길이로 각을 재는 방법. 자, 여기 반지름 길이가 있어요. 이만큼 R이라고 할게요. 잠깐 다시 할게. 원방부터 하자. 각을 재는 방법이 딱 두 개 있잖아. 호도법이랑 뭐 있어요? 60분법이 있어요. 60분법이 뭐 쓰는 거예요? 맞아, 뭐 쓰는 거예요?
60분법은 피자 한 판을 360명에서 잘게 나눠 먹는 거야. 그 하나를 한 단위로 하는 1도로 하는 게 60분법이야. 호도법은 좀 파이가 커. 이거는 호도법은 어떻게 각이 그 1 기본 단위가 되냐면 원이 하나 있을 때 요만큼은 단지름이라 할 수 있잖아. 중심부터 끝까지. 요거 같은 길이의 실을 가져와서 여기다 이렇게 쌓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도 R이 되거든. 아, 반지름과 똑같은 길이를 호에 올려놨을 때 호가 반지름으로 되는 순간을 기준 1로 잡은 거. 자, 호의 길이와 같은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호의 길이와 똑같아질 때를 기본 단위 1로 잡은 거죠. 이거 1라디안이라고 하잖아. 이거 호도법이라고 해요. 뭐 별거 없죠. 1라디안이에요. 근데 기본 단위 치고 굉장히 커. 우리가 생각하는 자 생각해봐. 자만 해도 이 눈금이 1mm면 엄청 작잖아. 근데 기본 단위 치고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큰 게 사실은 저거를 알파로 이제 각도를 한번 보자고. 얘가 대충 어느 몇 도 정도 돼 보여 너네 봤을 때? 요 한 조각이? 45? 45도보다 살짝 큰데. 요거를 60분법으로 알파도라고 잠깐 보면 여기가 길이가 R이고 여기 R일 때 이게 대충 60도보다 작아. 이게 50도보다 커. 그래서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호의 길이가 중심각에 그만 얘기하고 싶다 힘들어. 문제 풀 시간 좀 줘야겠어. 어떻게까지 나도.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알파도일 때 호의 길이는 얼마? 중심각의 크기에 알파도일 때 호의 길이는 360도일 때 호의 길이는 95도. 좀 크게 적어줄까? 자, 각도가 알파도일 때 호의 길이는 이거잖아. 알파도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란 말이야. 그러면 360도일 때 호의 길이는 이거 아니야? 360도일 때 호의 길이는 원둘레 2파이 R이 되겠지. 그럼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이랑 같아. 360 곱하기 R이 알파 곱하기 2파이 R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약분만 잘하면 돼. 그러면 나는 늘 수학할 때 그냥 외워서 푸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해. 정의나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지만 근거가 확실해야 그 다음 그 뿌리가 생겨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거거든. 파이가 180도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 이것은 삼각함수를 시작하지 못한 거라 진배 없다고 생각해. 지금 저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봐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잖아. R을 약분해. 요것도 360을 2로 나누면 뭐가 돼요? 180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파이로 그 알파도 곱하기 파이가 이거잖아. 그럼 알파도가 뭐랑 같아요? 파이분의 180이랑 같아요. 근데 알파도가 사실 누구랑 동일한 녀석이에요? 알파도가 몇 라디안? 1라디안이랑 동일한 녀석이야. 그러니까 이게 1라디안이야. 근데 그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60분법이랑 라디안밖에 없으니까 도가 안 붙은 걸 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해. 그러면 1 하고 가로 세작돼서 라디안이 파이분의 뭐랑 같다? 180도랑 같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하면 이 파이가 3.1415고 이 그 파이거든. 3이면 3분의 180이면 60이지만 3보다 좀 크니까 얘는 대충 알파도가 57도에 가까운 값이야. 대충 57도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기본 단위로 잡는데요. 1라디안이라 잡는데요. 1라디안이 180을 파이로 나눈 거 정도의 값이. 그럼 파이를 곱하면 파이 라디안이 뭐가 돼준다? 180도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거다. 여기서부터 설명하면 돼요. 알파도일 때 R이면
이거 1라디안이지. 1라디안일 때 R이면 360도일 때 2파이 R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게 되겠지. 파이가 180도다. 뭐 2분의 파이는 90도다. 2파이는 360도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7번에 이거 정의하여라라고 적혀 있잖아. 1라디안의 정의를 소개하여라. 거기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1라디안의 정의는 7번에 1라디안은 뭐예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될 때의 각이 기본 단위가 되는 자,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면 말이 좀 이상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그 각이 기본 단위 1라디안이다. 그 다음에 2번은 방금 적은 거니까 2번은 이렇게 적을 것 같아. 1라디안인데 뭐냐? 1라디안인데 R은 360도 대 뭐와 같다? 2파이 R과 같다. 그래서 1라디안은 뭐와 같아진다?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 이렇게 두 줄만 적자. 더 설명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 이거 너네 한번 해볼래? 5번, 6번 있잖아. 남은 문제들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남은 문제들 한번 지금 풀어봐요. 1번부터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10분 줄게요. 뭐지?